안녕하세요, 곰쌤입니다. 오늘은 복습법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현직 교사 여러분들께서도 학생들 학업 지도하실 때 참고할 만한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복습 시리즈는 총 3편으로 나눠서 제작할 예정이고요. 1편에는 제 복습법에 기반이 되는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2편에서는 인풋에 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제가 실제로 사용한 암기법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편은 아웃풋에 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장기 기억에 저장된 지식을 인출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 복습의 골든타임과 주기에 대해서 저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 인간의 뇌가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을 연구한 이론인데요. 간단하게 퀴즈 게임 한번 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 속에서 책갈피 포스트잇이 나올 거예요. 총 몇 개의 색깔이 있는지 한번 맞춰봅시다. 영상을 정지하거나 되돌리시면 반칙입니다. 영상이 아주 짧아서 순식간에 지나갈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색깔이 총 몇 개인지 맞춰보는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들 보셨나요? 색깔이 총 몇 개였나요? 5개였죠? 다들 잘 맞추셨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영상 되돌리시면 안 됩니다. 방금 봤던 영상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었던 책갈피의 색깔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영상 되돌리시면 안 됩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무슨 색깔이었나요? 분명 봤던 건데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무슨 색깔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무슨 색깔이었죠? 초록색이었죠? 분명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한 문제 더 내볼게요. 초록색 외에 다른 4가지 색깔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어렵나요? 그러면 초록색은 무슨 색과 무슨 색 사이에 있었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2가지 색깔인데도 잘 기억이 안 나죠?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색깔이 있었나요? 왼쪽부터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5가지의 색깔을 한번 외워볼까요? 파, 초, 노, 빨, 주. 쉽게 외워지나요? 쉽게 외워지지 않습니다. 이 5가지의 색깔을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 순서만 바꿔보면 정말 쉽게 외워지겠네요. 빨주, 노초, 파. 무지개 색깔이죠. 그렇지만 파, 초, 노, 빨, 주. 이렇게는 쉽게 외워지지 않죠. 우리는 이 간단한 퀴즈 게임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영상에서 이 5가지의 색깔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 5가지의 색깔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개수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색깔들이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의 색깔들 파, 초, 노, 빨, 주 이렇게 외우려니까 쉽게 외워지지 않았는데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순서만 바꿨는데 아주 쉽게 외워집니다. 이런 신비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제가 소개할 정보처리 이론을 이해하시면 이런 신비한 경험, 제가 여러분들을 들었다 놨다 한 이 트릭의 원리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의 뇌는 이러한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합니다. 먼저 정보를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감각 기억이라는 곳에 저장이 돼요. 이 감각 기억은 주의 집중을 해야 단기 기억이라는 저장소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주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5초 이내로 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트릭의 비밀이 밝혀졌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색깔의 개수에 주의 집중을 시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상을 볼 때 색깔이 아니라 개수에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두 번째에 있었던 색깔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색깔의 개수에 대한 정보만 주의 집중해서 여러분들 단기 기억으로 저장되었고 왼쪽에서 두 번째 색깔은 주의 집중이 되지 않아서 망각이 된 것입니다. 이제 정보가 단기 기억까지 저장되는 과정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려면 시연이나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 기억에 들어온 정보는 15초 내로 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책갈피 포스트잇에 있었던 5가지의 색깔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지금 아마 빨주, 노초, 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잘 기억하셨습니다. 혹시 그러면 파, 초, 노, 빨, 주 이렇게 기억하신 분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파, 초, 노, 빨, 주라는 기억은 15초가 지나서 망각이 되었고 빨주, 노, 초, 파라는 정보는 아직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주, 노, 초, 파라는 색깔의 순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지개 색깔은 빨주, 노, 초, 파남보이다
라는 지식이 이미 있었고 이 지식을 포스트잇 색깔 5가지와 연결지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이 바로 부호화 과정입니다. 부호화는 쉽게 설명하자면 새로운 정보를 날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번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말이죠. 가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짓는 겁니다. 그래서 파초노빨주라는 날것의 정보를 보고 이거 무지개 색깔인데 빨주노초파라는 정보로 한번 가공을 해서 기억을 하는 것이죠. 파초노빨주라는 날것의 정보는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가공, 즉 부호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15초가 지난 지금에도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다음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포스트잇의 색깔이 빨주노초파 이 5가지였다는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새로운 지식을 연결 지을 만한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것이 바로 시연입니다. 시연은 단순 반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보통 50회 이상 반복을 하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파초노빨주, 파초노빨주, 파초노빨주 이렇게 50번 반복하면 당연히 외워지겠죠. 이렇게 시연과 부호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장기 기억에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장기 기억은 다른 기억 저장소와는 달리 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 기억에 저장해 놓으면 그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잘 외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까먹는 현상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이 경우는 장기 기억에서 정보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인출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장기 기억에서 삭제돼 버린 것이 아니라 장기 기억 어딘가에 있기는 한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컴퓨터로 따지면 파일이 너무 뒤죽박죽 많이 섞여 있어서 도대체 어디에 그 파일을 두었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딘가에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제가 찾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폴더 정리를 하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폴더 정리까지 깔끔하게 잘 해서 새로운 정보를 뇌에 집어넣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풋을 쌓는 과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장기 기억에 잘 가공된 형태의 정보를 집어넣는 과정이죠. 이게 인풋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폴더 정리를 잘 했다고 해도 폴더가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쌓여버리면 내가 원하는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열어보는 파일은 당연히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지만 자주 안 열어보는 파일의 경우에는 그게 어느 폴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자꾸 폴더를 클릭해서 어느 위치에 어느 파일이 있는지 파악해 줘야 됩니다. 어느 폴더에 어느 지식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복습이고 이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웃풋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일단 지식이 잘 가공된 상태로 장기 기억에 들어왔으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장은 되어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꺼내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저장은 되어 있기는 한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꺼내 쓸 수가 없는 상태의 지식, 이러한 상태의 지식을 저는 비활성화된 지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그 부분이 나왔을 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끔 항상 여러분들의 지식은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잘 정리된 상태로 시험 당일까지 활성화시켜 놓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보처리 이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우리의 뇌가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법을 만들거나 수정하고 점검하면서 여러분들만의 학습 전략, 시험 합격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어떻게 그리고 왜 활용을 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지식을 가공을 했는지 인풋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